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경입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송인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LG CNS라고 아침에 윤창득 단장이 이제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LG CNS 신입사원부터 입사해서 26년 5개월을 있었고요. 거기에서 연구소 컨설턴트를 하면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까지 맡아서 디지털 금융 사업 총괄을 거의 16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사업 리더와 임원을 이제 16년 하면서 블록체인으로 전사에 이제 블록체인 추진단 처음으로 만들어서 신임 단장을 하면서 조폐공사랑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사업을 그룹사와 공공기관을 많이 하다가 정말 LG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20년 5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정말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제 인생도 한번 바꿔보려고 송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박차고 5월 10일자 박차고 나와서 어디를 갈까 자기 사실은 다 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그때 디지털 금융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에 지주사 전무로 갔다가 한컴에서 M&A 하는 금거래소 대표이사, 그 다음 옥션회사 대표이사까지 했었고요. 요즘 되게 시끄러운데 저는 코인이라는 거 그때는 너무너무 다행히 정말 저는 하기가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옥션에서 디파이 컨설팅만 하고 저는 나온 게 정말 잘 선택을 해서 지금 저는 전혀 상관없이 21년 1월 저희 모핑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표이사 2개를 했던 경험이 지금 스타트업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LG에서의 어떤 신사업 리더 임원 16년 했던 그 경험들도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자로 7명인가죠? 27명까지 네, 인력을 채용해서 사회공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많은 인력을 월급을 주는 것들. 네, 그래서 열심히 회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30분은 ESG 관련된 강의고 뒤에는 다오와 커뮤니티 관련된 강연이 있기 때문에 회사 소개는 뒤쪽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앞쪽에서는 ESG와 이제 우리 NFT 되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기업 경영에서는 ESG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나 소사이어티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면서도 물론 이거는 대기업에서만 뭐 지속하는 경영을 위해서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스타트업들에서도 사실 ESG 경영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NFT는 뭐 앞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NFT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탈중앙화돼서 내재된 가치나 고유성, 희소성 그리고 추적하기 쉽고 뭐 이제 어떤 메타버스까지 해서 어떤 순환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NFT가 차별화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FT가 큰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이게 왜 환경 문제와 이제 또 연관이 되냐고 할 때 오히려 블록체인이나 NFT는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오히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NFT가 에너지 집약적으로 뭔가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 작업 증명 운영 방식을 쓰기 때문에 NFT도 결국은 환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다른 방법, 지분 증명 운영 방식을 사용하던 블록체인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다양한 방법의 솔라나나 알고랜드, 그 다음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효율적인 NFT 방식의 메인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의 기술의 발전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NFT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NFT 비즈니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NFT와 ESG, 특히 NFT는
지속 MZ 세대들이 가치 중심 소비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희소한 가치성, 나만의 어떤 독특한 거, 갖고 싶다, 트렌디한 거, 이런 것 때문에 MZ 세대들이 어떤 그 NFT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업들은 ESG라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선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ESG 경영과 NFT가 만나서 뭔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세계나 큰 유통기업, 큰 대기업들이 요즘은 NFT를 좀 많이 활용해서 기업 경영에 활용하려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NFT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지고 2030 세대의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NFT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의 모스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탄소 배출권 사업에 투자해서 이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 있는 땅에 대해서 그 특정한 땅을 아예 NFT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외에도 아마존 NFT를 만들어서 한 개의 NFT를 구매하면 약 3,000평 정도의 열대 우림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 가지고 판매를 해서 실제 그 소유자는 이 아마존이 누가 와가지고 막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위성으로 내가 내 땅을 누가 파고 있는 건 아닌지 벌목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렇게 보면서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되게 많은 그 600억 달러, 약 75조 원 규모의 환경 프로젝트를 승인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판매 수익의 20%를 가지고 30년 규모의 환경보호기금을 이미 조성을 해서 이거를 숲의 보존이나 위성사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충당을 하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되게 ESG 경영에 NF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카본랜드 다오나 트러스트 ESG NFT 같은 경우도 특정한 땅에 벌목을 못하게끔 그래서 앞에 있는 아마존 NFT와 되게 비슷하게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 지역을 내가 유지 보수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어떤 지자체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이 되게 점점 많이 없어지고 내 지역에 사람이 없어지는데 내 지자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지자체를 전 국민이 좀 뭐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특정 땅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해서 그 지자체를 그냥 관광만 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올해는 내 땅이야. 내 땅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자랑도 하면서 이거를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도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이제 고향이나 아마 지금 모든 지자체가 사람이 없어지는 거가 그리고 또 관광은 유지하고 싶은 거가 유치하고 싶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ESG 경영과 NFT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걸 또 다오와 뭐 뒤에 있는 거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그런 투표와 함께 이런 그 ESG 경영과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약간 물론 뭐 글로벌에도 그랬지만 약간 투기성으로 NFT를 많이 썼던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좋은 경우로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거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기 위해선 다 교육만 해놓으면 서울로 가버리고 뭐 이런 개발도상국도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NFT를 만들어서 어떤 인재풀을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떤 인적 자본의 발전과 사회 발전에 연결을 하기 위한 이런 교육 관련된 NFT 기금 모음에 대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기 위한 미국의 기술 스타트업과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원격 개발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NFT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의 뭐 지방과 우리 서울을 연결을 하거나 우리 송윤규 교수님의 이 훌륭한 네트워크가 이제 지방이나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을 좀 연결하는 그런 NFT들도 좀 만들어서 ESG 경영과 함께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체 생태계 유틸리티 토큰을 ESG에 상장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 사진, 음악 이런 다양한 그 대체 불가능한 NFT 플랫폼인 에코 NFT 프로젝트는 지난 4월에 게이트.io의 자체 그 생태계 유틸리티 토큰 ESG를 상장하면서 글로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성장하면서 많은 메인넷 위에 NFT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에코 NFT라는 마켓에다가 수익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면서 우리는 아까 뭐 약간 메인넷도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미안해. 그래서 우리의 수익의 일부를 이쪽에 줄 테니까 환경단체와 함께 지구 살리기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어. 이러면서 사실은 미안하니까 기부도 할게. 이런 관점의 새로운 또 에코 프로젝트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기부 프로젝트를 저도 꽤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엄청 기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도 저는 ESG NFT가 투명하고 추적하기가 좋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안 할 줄 몰랐어요. 정말로 학생을 한인석 총장님 오신 거 아니죠? 그 정말 학생을 도와주고 뭐 좀 맹인 예수님도 도와주고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계속 같이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그 에코 NFT라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미안하니까 또 조금씩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러한 ESG 경영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슈퍼홀더가 되면 이 매출의 또 13% 리워드로 받으면서 계속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홀더도 좋아지고 그 다음 파는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생태계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저희에서 프로젝트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사업을 내고 감사하게도 그 가기정 통부 사업 선정이 되면서 11월에 마켓 민팅과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한 다음에 한 1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해보니까 크리에이터만 좋으면 안 되고 정말 홀더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기획하고 이거를 계속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계속 홀더들이 계속 좋아지게끔 이걸 사고 만든 사람들이 전체 생태계가 좋아지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27명 중에 한 5분의 3은 개발자, 5분의 2는 기획과 마케팅 쪽으로 되게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앞으로도 이쪽 부분에 서로 코워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게임 회사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해양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사 NFT 경매 플랫폼인 위믹스 NFT 옥션에서도 수익금 전체를 기부하기로 했다. 해서 돌고래 바다로 가는 거를 하긴 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성공했을까? 저도 해보니까 우리나라 기부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어찌됐던 NFT를 통해서 해보려고 되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앞으로 좀 더 기부 문화에 동참을 하는 거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두나무도 올 4월에 발달장애인 예술품 작품 NFT.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장애우들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딴 거는 사실 우리가 뭘 기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장애우 말고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기업들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많이 진행을 했었지만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저는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그룹도 똑같이 여기도 한양대학교하고
그다음 뭐 미술품, 미술거래 플랫폼 캔버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모전 이거 했는데도 아마 여기도 제 생각에는 그닥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로 많이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걸 했다라는 거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패션 업계에서도 사실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NFT 같은 활용 사례 또는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게 원산지가 어디였고 사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정말 패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 너무너무 많은 옷들을 만들어내고 생각보다 그 옷들이 다 안 팔려서 다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폐기량이 연생산량 중에 50%가 폐기량이래요. 그리고 미착용해서 그냥 사놓고도 안 입는 옷이 30%. 정말 너무하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버려진 옷을 그냥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재활용해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재활용해서 어떤 기능 옷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과 NFT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ESG 경영에 활용하려는 패션 업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SG 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고 기후 악화 뭐 정말 재난이잖아요. 우리 이태원 참사도 너무 안타깝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도 너무너무 이제 나빠지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는 ESG 경영은 어디에서나 같이 감안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술 기업이면서도 또 MZ세대와 트렌디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 MZ세대들도 생각보다 되게 이런 기후나 이러한 ESG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밀접하게 같이 고민하고 그 아이들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돈이 없어도 더 큰 돈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한 80%가 MZ세대인데 오히려 정말 어차피 내가 평생 모아봤자 집도 못 사고 어차피 뭐 그럴 거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면 정말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하는 거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이제 그 자기들의 창작품들이 넘어가서 메타노믹스를 만들 거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유통 경제까지 갈 때는 NFT가 열쇠 역할을 할 거라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요즘은 대기업도 많이 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대기업보다 스타트업 저는 변리사 합격한 오늘 발표인데 정말 2차 합격 발표하는 애들 2명이나 있는데 그 변리사 시험 봐놓고도 저희 입사해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변리사는 그냥 자격증으로서 그 부캐인 거지 변리사를 하려고 시험을 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에서 정말 이런 걸 경험을 하고 뭐 자기들이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되거나 이런 경험을 하려고 되게 많이 입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다른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그런 또 미래에 대한 우리가 또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저희 선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경영에서의 좋은 경영의 관점과 이런 기술과 또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을 잘 엮어주는 그런 역할에서 ESG와 NFT가 잘 연계가 된다면 전 좋은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나름 스타트업이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이제 수능 올해도 할까 말까 고민인데 작년에도 수능 이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우리 수능만 되면 선물 뭐 해주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주거나 떡이나 이런 거 사주는데 그냥 대학생들이 너무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뭐 인서울이든 어찌됐든 다 스카이나 인서울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간 학생들한테 이제 너네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뭐 이런 노트든 아니면 뭐 자기들이 응원 메시지를 달던 뭐 사전이든 어떤 애들은 샤프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그 NFT를 만들게 했어요. 한 학생당 이제 10,000원에 파는데 80%는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20% 정도만 민팅하거나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배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3일 전에 기획해서 했었는데 은근 되게 짧은 기간 대박을 세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다 장학금으로 줘가지고 학생들도 기뻐하고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 5개 사서 저희 조카 줬는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그 아이들이 했던 거를 이제 올 수능 때 이제 히스토리를 담아서 다시 이제 그거를 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서도 이걸 해보자고 해서 학원연합회랑도 좀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또 수능생,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시 뒷받침해주는. 사실 제가 일본에 뭐 사찰을 갔는데 예전에 LG 있을 때 출장 갔는데 교수님들이 사찰 앞에 있는 부적 같은 거를 무조건 사더라고. 이거는 고3 애들 갖다 줘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수능만 되면 뭔가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부모들 마음이고 옆에 있는 삼촌들 뭐 우리 직장 동료들도 뭔가를 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을 도와주는 관점에서 좀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또 책을 썼던 선생님하고 연합해서 콜라보하는 것도 진행을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을 응원하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코리아헤럴드랑 저희가 그 영혼 콘서트를 하는데 아예 그 허욱 작가라고 이분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청각장애인이 이제 그림 그려주신 걸 가지고 NFT를 입장권으로 저희가 한정 판매해서 우리가 입장권이라는 게 그냥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NFT 그때 100개 정도만 초대권으로 입장권을 판매해가지고 이거를 전액 다시 기부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시는 분들께 거의 강매였죠.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NFT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나중에 또 저희 얼마 전에 했던 고위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NFT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입장권이든 뭐든 이거는 대중화하기에는 한 내년이 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저도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프로젝트들을 노력 중인데 아무튼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청각장애인을 도와주고 코리아헤럴드와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아까 한인석 총장님이라고 제가 이거에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이제 대학 산학연맹이 올해 50주년을 맞아서 히말라야 등반을 할 건데 이때 심장병 어린이들이 심장병 학생들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완치된 학생들과 이제 서울대 그 의료진과 그리고 각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 산학 동아리 학생들이 이번에 히말라야 원정을 간대. 얼마나 요즘 또 대학생들이 특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려고 제가 이제 1억 원어치를 이 산학연맹 총장님과 여기 산학의 되게 유명인들 분들의 여러 가지 사인이나 증서나 물건들을 가지고 NFT 후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1억을 모아서 다 드리는 걸로, 저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리는 걸로 처음 했는데도 모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안 될까라고 하다가 클라우드 펀딩도 해보고 그 다음에 굿즈도 저희가 그냥 다 만들어서 주는 걸로 했어요. 컵 같은 거. 근데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얼마 모았지? 한 500만 원? 저 진짜 깜놀했어요. 그래서 그냥 500만 원 드리고 내년에 다시 또 해보자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총장님도 너무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대학생들한테도 각 학교에 그냥 학생들 10,000원, 20,000원짜리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기업체들은 200-300만 원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 안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기부에 약할까? 그냥 컵홀더나 이런 걸 주는데도.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10,000원, 20,000원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10,000원, 20,000원 그냥 대학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좋은 뜻에서 간대는데, 심장병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해서 히말라야 간다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20,000원어치를 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후원이라는 것도 이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가 그냥 후원이나 이것도 어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산학 동아리 이런 데도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대학생들 산학연맹은 또 관심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또 다른 후원도 이제 연합 후원도 정말 잘 기획을 해야겠다. 뭐 비슷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커뮤니티도 비슷한 관심이 있으면 다 비슷한 커뮤니티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 항상 이제 레슨즈 런드가 있으니까 해보면서 정말 저는 이거는 정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오죽하면 중간에 진행하다가 뭐 저쪽에서 주신 뭐 총장님 그림도 있었지만 가방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다 해봤어요. 근데도 고작 500만 원 모아서 드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해보자고 했고 그다음 저희가 도자기 선생님 것도 제가 정말 사람들이 돈 안 되는 것만 한다고 엄청 뭐라 하셨는데 그 덕분에 뭐 저는 오히려 이제 27명 모으면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콜렉터가 오셔서 도자기를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한 20억 원어치를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거를. 근데 그걸 NFT를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콜렉터 거는 못 해드린다. IP가 없어서 작가님을 찾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작가님을 이제 저희 회사 이제 뭐 예술 하시는 전무님이랑 해서 찾았는데 이분이 3년 전에 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은둔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 청룡 김영길 선생님인데 14살 때부터 그리고 4대째 그러니까 그 도자기만 굽던 집안에서 정말 옛날엔 되게 유명한 도자기 작가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콜렉터 분이 정말 이분 작품을 많이 사가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분 찾아가서 1000만 원어치를 사드리고 이분한테 이제 IP 계약과 그분 콜렉터가 가진 거는 다 진품이라는 거 사인 받고 2차 창작하고 NFT 이제 계약을 하고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쫙 있는데 이걸 어찌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K컬처를 저는 뭐 우리나라 고객이 작기 때문에 다 이제 전 글로벌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메타버스에 어떻게든 모델링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평생을 뭐 이제 뭐 그림도 그렇고 도자기를 만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본인이 맹인이 됐다는 거 이제 알려도 되고 방송국에서도 이제 연락이 계속 오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자기를 구웠던 그 노하우를 MZ세대들과 융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MZ세대들과 융합하는 이벤트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전수해주고 이분은 이제는 봉사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작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ESG 경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게 저희가 이런 걸 NFT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에어드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뭐 공동 소유든 아니면은 뭐 판매든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분들과 같이 2차 창작하는 활동들을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30분 오전 앞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건가요? 네, 다음 거 열어주시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계속 앉아 계시려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정말 그 열정에 네. 감탄합니다. 네, 앞부분은 제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NFT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씀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NFT 뭐 강의 되게 많이 다니긴 하지만 케이스별로 이번에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위주로만 살짝 이제 짚고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NFT 유스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NFT 아트나 카드 등 수집품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사실 흔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엔 PFP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다가 요즘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그 코리아 헤럴드도 그렇지만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더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경우일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거를 조금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물 연계형으로 저희는 어쩌면 사실은 이때까지 제일 많이 한 거는 실물이 있는 걸 위주로 많이 저희 회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 연계된 어떤 디지털로 연계된 PFP를 NFT를 많이 하고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그 이제 권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이나 소유권,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NFT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앞에서 실물 연계형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쩌면 진품 인증과 함께 공동 구매 또는 쪼개어서 파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물 연계를 많이 했다면, 권리는 저작권과 소유권, 지적재산권.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를 작년에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쪼개어서 파는 거 안 돼서 공동 구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5천만 원, 1억짜리를 작가가 5천만 원에 주셔서 100개로 쪼개거나 2,500만 원짜리를 1,000개로 쪼개서 하나는 KB카드 고객들한테 완판하고 하나도 이제 100개로 쪼개서 해봤는데, 공동 구매 이거가 소유권을 같이 나눠 간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오를 때까지 일단 그림도 10년 있어야 오르는 거잖아요. 기다려 줄 수 있는 고객들이어야 되는 거. 아무튼 그게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그 NFT를 이제 아까 제가 작가님들한테는 저는 저작권, 2차 저작권 안 주면은 계약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고객분 그 계약한 작가 작품에 대해서만 이제 저작권을 2차 제작권하고 다 주신 것만 NFT를 한정 수량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걸 이번에 이제 테스트로 진행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해서 판매하는 거, 그게 아마 BAYC가 그래도 성공한 사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권리 형태로도 좀 많이 요즘은 나오고 있고, 뭐 게임 안에서 NFT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P2E와 함께 메타버스와 호환이 되면서도 더 큰 효용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프로젝트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동아일보랑 해서 이집트 유물전을 저희가 메타버스 갤러리 만드는 거를 과기정통부 이번에 수주를 했는데, 제가 그 메타버스를 해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제가 발전을 시켜서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 과기정통부에 선정돼서 가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 거기에는 단순 메타버스 원래는 메타버스 갤러리를 작년에 엔비디아에 선정되면서 만들었던 걸 나이파에 POC로 제안을 했는데, 갤러리 전시만으로는 또 올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돼서 제가 클래스 수업하는 거랑 이제 게임존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나만의 NFT와 굿즈 만드는 걸 해서 현실의 이집트 유물전과 연동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실제 이집트 유물전을 동아일보가 할 거예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거기에 저희가 미리 만든 그 메타버스 이집트 유물전에서 뭐 게임을 하거나 거기서 갤러리 관람을 하거나 했던 나만의 굿즈를 만들면 실제 유물전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을 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떤 게임이나 메타버스 안에서의 NFT들은 결국 그게 실제 나중에 뭔가 현실에서도 호환이 되면서도 어떤 효용 가치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여기는 현재까지는 그냥 게임 안에서 메타버스끼리 그렇게 호환이지만, 저는 현실과의 호환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NFT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쪽 게임 안에 인게임 NFT들도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동 저작 리워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는 이러한 것들도 되게 앞으로 웹 3.0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NFT가 나오면서 NFT에 저는 2차 저작권을 고객 그 작가들한테 꼭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홀더들이 사가지고 뭐 해요? 그쵸? 이거 뭐 가격 오를 때까지 막 기다리다가 폭락하고 뭐 메타콩즈 가져와서 속상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죠. 막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지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결국은 NFT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권한이 있었으면 창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창작을 할 수 있고 그 창작을 해서 이 사람을 새로 민팅해서 결국은 그걸로 이 을 벌고 그거에 대해서 1차 창작자도 더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1차 창작자도 일부 로열티를 받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 저작 리워드로서 NFT도 저는 많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것도 저 올 초에 과기정통부 제안해서 이 플랫폼도 이제 지금 오픈을 11월 말에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는 웹 3.0의 또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 저는 열쇠라고 황금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공동 저작이나 아까 말씀드린 2차 저작이나 그리고 같이 뭔가 소유권을 가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NFT가 많은 활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가 돼야지 크리에이터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NFT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오가 더더욱이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다오는 인터넷의 시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뭐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이퍼 펑크가 1990년도에 나오면서 크립토라는 게 나오고 그때 뭐 HTTP, TCP/IP 이런 그 인터넷이 나오면서도 그때 버추얼 커뮤니티가 출현할 거라고 이미 사이버펑크의 그 메일링 리스트의 공동 창시자인 티모시 메이가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때 90년도에 참 빠르죠. 지금 이제 뭐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미 다오 개념은 90년도 초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코인과 NFT, 웹 3.0 이러면서 그 개념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되어 가면서 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는 데이터 공개, 투명성, 개방성 이런 거와 함께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기여에 대해서 보상도 투명하게 누리고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탈중앙화해서 우리끼리 뭔가 투표하고 우리가 탈중앙화에 된 어떤 권리와 투표권을 행사하자. 이게 다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와 웹 3.0 메타버스로 가면서 다오는 점점 더 이제 그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오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국가의 뭐 중앙 정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나라 안에 살지만 사실 이쪽 세대에 가면 특히 MZ 세대들하고 특히 이쪽 업계의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정부의 지배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더욱이 누구든 자유롭게 그 안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안에 대해서 다수결로 그 메타버스나 그 탈중앙화된 조직 안에서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곳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조직의 규칙을 정하고 자금의 흐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오의 핵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오에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OS도 나오고 뭐 서비스 조직 여러 가지 이제 다오와 관련된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계속 많은 프로토콜이나 서비스 조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오가 다오 하지만 다오의 케이스들은 그래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혹시 앞에서 얘기 많이 안 하셨죠? 그래서 다오에 대한 케이스를 이제 글로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더 다오라고 해서 이거가 아마 이제 실제 우리나라 주식회사,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주식회사 같은 거를 이제 탈중앙에서 다오의 개념을 실체화시켰던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주주들이 총회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방식을 이 더 다오에서 2016년 5월에 독일의 스타트업 슬록이라는 데서 토큰을 세일하면서 자금 조달할 때 처음으로 1,800억 원을 자금을 더 다오를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NFT 주식회사, 블록체인의 주식회사 더 다오가 만들어졌던 거죠.
우리 실제 주식회사가 아닌 클라우드 1800억이나 달성을 해서 어쩌면 성공했던 사례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기술적인 에러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탈중앙화된 그리고 우리가 다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블록체인. 보이다 보니까 해커가 달라들어서 600억 원의 이더리움을 유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이제 그 다오의 신뢰성에 치명적 우려가 발생하면서 뭐 이제 조금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년부터 NFT에 대한 어떤 폭발적 관심과 함께 다시 다오의 어떤 관심을 그리고 신뢰를 다오에 대해서 다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블록체인 법학회 안에서 다오 지필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오 유스케이스나 다오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NFT 메타버스 다오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점점 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유명한 거가 미국의 헌법 다오죠. 그래서 그 헌법 다오라고 된 거는 그 미국 소더비 경매에 올라온 헌법 초판본 이거를 야, 우리 돈 모아서 헌법 다오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 경매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최초로 진행을 됐던 거였고 370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모으긴 했어요. 그 헌법 다오가. 근데 경매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더 높은 가격에 가져간 거죠. 하지만 다오의 가능성을 보여준 되게 이제 성공 사례고 이거는 이 경매에는 실패했지만 이 커뮤니티는 계속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서 지금 만들어 뭔가의 행동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이후에 올 초에 그 헤리치 다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저 국보 다오 NFT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내놓은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모금은 다 됐는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에 아마 여기는 이 다오가 이걸 사지는 못하고 아마 K옥션이 결국은 사는 걸로 뒤에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었다 라는 거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이너서클들이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 되게 조심해서 이거를 왜 실패했는지를 유스케이스를 우리나라 쪽 이걸 했었던 분들이 말씀들을 되게 조심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테라루나하고도 조금 엮여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케이스 아시는 분 계세요? 다들 너무 조심하셔서 이게 또 이거 이후에 바로 테라루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좀 조심들을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찌됐던 여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되게 의미 있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국보가 다른 데 유출이 안 되게끔 하려고 되게 의미 있게는 진행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돈이 다 안 모인 거로 모이다 많아가지고 돈은 모였던 것 같던데 아마 이게 지분 비율별로 어떻게 그 다음 행사할 건지 권한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다오가 시작이니까 내가 뭐 토큰이 많다고 내가 권한을 엄청 행사해버리면 이 사람이 들고 날아버려도 좀 문제인 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살짝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다오 같은 경우도 그때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 기부 허용하면서 600만 달러의 NFT 판매해서 모금해가지고 했던 이것도 이제 모금이나 기금 활동에 NFT를 이용해서 해서 이제 누가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인증할 수 있으면서 이거는 성공적인 NFT 모금 활동에 다오까지 했던 성공 사례여서 저희가 좀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트 다오라고 해서 그 비디오 및 DVD 대여업체였던 블록버스트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지식재산권 이거를 블록버스를 다오 이름으로 등록하려 하면서 지금 NFT 민팅을 해가지고 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데 쓰려고 하면서 블록버스 다오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다오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NFT를 이용해서 다오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아티스트나 또는 어떤 지재권을 보호하거나 이러한 그 FWP 커뮤니티 이거는 지금 되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그 토큰 홀더들한테 리워드로 실질적인 어떤 이제 리워드를 주면서 홀더들과 커뮤니티와 팀 멤버와 운영진과 다 자기들이 선정하면서 어떤 커뮤니티 성장에 같이 관심을 갖고 아티스트도 지원하고 투자도 받아내고 약간 또 파티도 같이 열고 하면서 약간 키워가는 그러한 다오로서 어떤 새로운 정말 커뮤니티로 성장을 해가고 있어서 저희 회사도 이거를 좀 벤치마킹을 아까 앞에 있던 우크라이나랑 얘랑은 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패드라는 이 합법적인 다오도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결국은 다오가 지금 되게 핫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다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크립토패드인가 패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막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이분이 크립토패드라는 걸 나를 만들어서 우리 다오, 우리가 다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고 우리가 해보자 라는 것들을 결성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를 해보려고 이자 문제를,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손인규 교수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네, 규제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샤크 다오 같은 경우도 뭐 엔젤 투자 기금을 만들어서 유망 NFT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네. 이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가상 부동산을 파는 메타버스인데 여기서도 NFT와 다오를 아예 결합을 시켜서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면서 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NFT를 구매하고 지역을 운영하는 권한도 갖게 함으로써 지금 JP모건도 여기 입점하고 삼성전자도 입점하면서 여기는 땅만 분양받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까지 다오까지 줘가지고 NFT와 다오까지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 다오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을 내어보면 미래를 결정하는 권한이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 커뮤니티의 집단적인 창의성이나 가능성이 무한하다. 그래서 권력이 분산되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특징으로 가지는 이러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NFT 플랫폼 이런 데서는 다오는 아주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3의 관리자 없이 여러 명의 회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단점은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 좀 비효율적이고 아까 그 H다오가 아마 그래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려는데 막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제 좀 무너진 경우도 있고 또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책임을 결국 질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직도 해킹 공격이나 코딩 에러 등의 내재적 리스크는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전에 처음 그 헌법 더다오였죠. 그것처럼 또 누가 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만 가야 할 길은 맞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다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변호사, 판사분들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가야 할 방향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뭐 제가 오늘 명단 보니까 거의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선한 시도는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죄짓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규제는 저 법학회에서 알아서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좀 많이 좋은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년에 이제 들어서는 벤처나 거버넌스, 메타버스, 소셜 프로젝트, 자산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다오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 종목이나 수익 분배 등의 의사 결정에서도 투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거나 일하는 방식이나 학습 방식에서도 다오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오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형 NFT도 당의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NFT 보유에 따라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커뮤니티 소스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서 다오의 자체가 현재 진행형이고 또 변하는 개념이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같이 NFT와 함께
다오에 관심을 좀 가지고 미래의 어떤 투자 조직으로서 다오에 좀 같이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LG에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으로 거의 이제 신사업 리더 임원을 쭉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된 시대가 꼭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융합된 회사를 만들고 결국은 그게 NFT 메타버스가 될 거고 이걸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이코노미를 창조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것들을 전시하고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K 건축, K 문화, K 예술의 그런 컨텐츠를 글로벌로 끌고 가는 그런 기술 기업이 되고자 하고자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24명인데 오늘자 27명 지금 뭐 12월 되면 거의 29명 될 것 같아요. 지금 3명까지 이제 더 인터뷰 해놓고 뽑고 있는데 LG에서 제가 같이 한 건까지 가서 코파운더로 같이 왔던 LG CNS 이제 저희 블록체인 신사 파티 리더였던 이제 CTO와 함께 한컴에서 이제 올해 같이 합류했던 SK도 근무했던 이제 개발 PM이나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마케팅 기획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정말 운 좋게 아모레 퍼시픽의 마케팅 부장 그리고 18년을 했었고 그 현대 쪽에서도 마케팅 디렉터를 했던 친구가 갑자기 저희 회사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배님 이러다가 뭐 와서 배우던가 이랬는데 정말 2주 만에 의사결정해서 와서 너무 부담스럽지만 잘 땡기죠. 그래서 지금 CSO, CMO 역할로 이제 와서 사실 이제 전략과 마케팅 CMO, CSO 역할을 해주고 있고 되게 좋은 친구들이 뭐 다 쓸 수 없었는데 해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네, 기획과 전략도 되게 중요해서 그쪽도 많이 융합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금융과 연계돼서도 또 규제도 중요해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실제 그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뭐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이제 끝나고 논문만 쓰면 되는 친구들까지 와서 되게 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색깔의 인원들이 같이 저희가 사업화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뭐 벤처 승인을 바로 설립하자마자 받고 운 좋게 국가과제 3개를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정통부의 나이파 사업에서 제가 NFT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엔비디아 사업이 선정되면서 마이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를 만들게 되면서 1년 만에 제가 마켓플레이스와 이런 걸 오픈을 하게 11월 달에 이제 그때도 이제 오픈하면서 12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또 운 좋게 올해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뭐 조폐공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저는 비욘드 NFT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작년에 이미 메인넷을 그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너무 비싸서 폴리건 그리고 카카오가 망하진 않겠지 하고 우리 클레이튼 이 3개만 하고 다른 메인넷은 하나도 안 썼어요. 국내 메인넷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고객의 정말 소중한 자산을 물론 우리나라 메인넷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LG에 있을 때도 70명이 내 밑에 있었는데 메인넷 못 만들게 했거든요. 왜냐면 IBM에 500명이 있는데도 하이퍼레저 유지부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메인넷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고객 자산 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이더리움 폴리건 클레이튼 3개만 해서 멀티체인에 뭐 약간 옥션과 고정가 이외에 미스테리 박스라는 좀 재미있는 경매 방식 바이낸스가 그때 최초로 오픈하고 국내 아무도 안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까지 이제 오픈을 하고 1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아트만 왜 NFT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면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동아일보랑 간상건축에 이제 간상건축은 제가 건축물을 보고 연대 백양로를 보면서 왜 이 아름다운 백양로의 건축 아트를 왜 NFT 안 하지? 하고 교수님 찾아갔다가 여기
설계를 간상건축이 했어 라고 하시기에 간상건축 넘버 2를 소개해 줄게 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 회사 왔다가 얘기를 했더니 요즘 건축학과 출신들도 너무 어렵고 IP 도용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래서 아니 그걸 NFT 해야죠 라고 했더니 간상건축 와서 이제 부사장들 이상의 임원들 앞에서 강의해달라 해서 했다가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간상건축이 갖고 있는 아트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트웍을 NFT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아일보도 그냥 뭐 어쩌다가 제가 언론사들 강의하다 동아일보에서 따로 강의 요청해서 하다가 동아일보도 이제 흔히 얘기한 뉴스 이런 거 말고 동아일보에서 뮤지컬, 콩쿠르, 뭐 다양한 콩쿠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뭐 대상을 받으면 서울대 그 프리패스권이래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하면 입상을 하면. 근데 그게 IP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그거 NFT 하자라고 했더니 뭐 아무튼 거기서 까칠한 질문을 하시던 분이 나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진짜 하고 싶었다고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사실 그래서 간상건축과 동아일보랑 해가지고 제가 NFT 뱅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2차 창작을 하게 해주죠. 그거 홀더들한테 되게 좋아야 되니까 그걸 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나 건축물을 보면 나만의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2차 창작해서 유명한 설계사가 한 거를 2차 창작해서 그거를 전시하게 해주거나 또는 그러니까 민팅해서 돈도 벌고 또 이제 전시하거나 또 이 지갑 안에만 있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작년에 그 나이파 메타버스 할 때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원래 숙제 안에 있는 거 아닌데 만들었더니 저희 올해 탑3 안에 90개 기업 중에 탑3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걸 아예 메타버스 갤러리를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는 NFT를 음악처럼 우리 음악을 예전엔 테이프나 CD처럼 샀는데 이제는 멜론이나 유튜브처럼 구독하잖아요. 그래서 NFT를 구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창작하고 전시하고 구독하는 플랫폼을 제가 키사에 동아일보 간상건축과 함께 이 기능까지 만들어서 하는 플랫폼을 제안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하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 작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초반에 다 얘기했더니 다 카피 떠서 남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제가 다 IP 등록하고 11월 달에 시스템 오픈하고 제가 하니까 이제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창작과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까지 이제 11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할 건데 그 앞에 중요한 거는 아까 실내 보증에 NFT가 짝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민간이 하면 안 되고 대기업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폐공사한테 조폐공사가 돈 찍어내는 데잖아요. 우리 신분증 만드는 데고 제가 LG 있을 때부터 사업을 같이 했었고 이제 작년에 또 제가 스타트업 하면서도 그 조폐공사의 지역 앞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이제 컨설팅 사업 나온 걸 제가 이제 수주가 돼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폐공사한테 NFT 실내 보증하는 거는 조폐공사 같은 데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겠냐고 해서 너무 잘 됐었죠.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을 조폐공사가 앞에 쓰고 저희가 이제 뒤에 쓰면서 이제 나중에 오너는 저희가 앞에 서고 왜냐하면 글로벌로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서고 이제 계속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을 키사에 하면서 다 될 줄 몰랐어요. 조폐공사는 되고 저희 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비욘드 NFT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지재권이 그러니까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작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인넷에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최초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능 구분을 하면서 신뢰 검증 받은 거에 대해서만 2차 창작을 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만 전시 구독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이제 저희가 비욘드 NFT를 만들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 갔다 오면 바로 18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대국민 참여단으로 이제 저희 결과 보고하고 그다음 킨텍스에서 하고 백스코 행사 쭉 하면서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하나 더 아까 오픈 이제 수주한 거가 그 과기정통부 산하의 나이파라는 또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제가 그 엔비디아에 선정됐던 그 메타버스가 파일럿이었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로
그 메타버스 갤러리 전시라는 거를 전시하는 걸 POC를 해보겠다고 이제 그걸 제안했다. 그것도 선정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바르셀로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체인 지원이랑 미스테리 박스, 올 연말에는 저희가 그 아까 구독 전시 때문에 통합 지갑과 함께 뭐 원화 결제, 토큰 결제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게 될 거고요. 아까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제가 꼭 필요해서 사실 중소벤처부의 기술 성장에 퍼블릭 NFT만 하니까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LG에서는 하이퍼레저만 했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설계를 해서 통합지갑 만드는 걸 중소벤처부의 기술성장 프로그램 스타트업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안을 해서 거기서도 2년짜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요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가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다 되는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는 되어 있으니까 동아일보나 조폐공사 저희 금 NFT도 같이 하는데 사실 돈 다 없잖아요. 플랫폼 언제 만들어요? 제가 창업 지원 뭐 이런 데도 강의 많이 가는데 그냥 오셔서 같이 하자 하면 제가 많이 같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플랫폼 언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솔루션을 사가셔도 되지만 아니면 없으면 같이 한 다음에 나중에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걸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빨리 글로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좀 빨리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면 컨텐츠를 가지고 같이 또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조폐공사랑 하는 저희 이제 신뢰 검증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2차 창작하는 거 AI로 일단 창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도화된 거는 저희가 내년에 뭔가 제안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비밀로 커밍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 많이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필 어찌나 당해. 제가 대기업에서 나는 안 그랬는데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말에 하는 거가 간상건축과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NFT 그 뱅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간예술, 전기차 충전소나 학원 이런 데서 애들이 NFT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전하면서 NFT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NFT를 갖고 와서 2차 창작, 당연히 그거는 아까 창작권 갖고 있는 것들만 올릴 거죠. 그래서 2차 창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BBQ하고도 조만간 이제 계약을 할 건데, BBQ하고도 디지털 존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이제 BBQ NFT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BBQ도 보니까 그냥 치킨집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큰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디지털 존을 제가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 동네 아이들 와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구독 서비스를 할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작년 올 초까지 12개 하고, 조폐공사랑은 아예 금 NFT,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까지 제가 임농 하철경 선생님 원래 이 신추 NFT를 100개 쪼개서 완판을 했었는데, 이 선생님 작품을 이번엔 아예 고희전을 해드렸어요. 아마 국내 이분이 미협 회장님, 뭐 예총 회장님 하시고, 뭐 개인전만 뭐 30번 넘게 뭐 해외에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 저희가 해보니까 반응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BBS 방송국에서 와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 저렇게 그 제가 이번엔 첼리스트까지 모시고 칵테일 파티까지 조금 MZ세대와 융합하면서 좀 프리하게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디지털 아트로 원래는 이렇게 정적인 우리 동양화잖아요. 이거를 제가 2천만 원을 좀 더 들여서 움직이는 영상, 이 선생님의 스토리를 담아서 안개가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이제 뭐 꽃잎이 떨어지는 거, 선생님의 스토리를 담은 거와 MZ세대가 보고 느낀 거를 MZ세대한테도 너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만든 여러 가지 한 9개 작품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대흥사 주지 스님보다 높은 회주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오셔서 이렇게 정적인 그림, 뭐 이렇게 1,000호짜리 그림을 보는 것도 감동인데 움직이는 걸 보고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월정사 주지 스님 모시고 우리 사무실로 오셨었어요. 전
종교보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하다가 또 맞을 뻔했는데 뭐 어찌든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유산이나 저는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그동안 너무 이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 NFT와 융합이 되고 그 스님들이 그 월정사 스님은 말씀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찰에 누가 요즘 가요? 안 가잖아요. 코로나 저는 템플스테이도 옛날에 해봤는데 템플스테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NFT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아이디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바꾸는 것들을 저는 약간 K컬처를 NFT하고 메타버스에 녹여서 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돈을 떠나 너무 즐겁게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디어로 같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BBQ하고도 계약 직전에 있어서 디테일한 거는 계약 완료 후에 저희가 다시 홍보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과 AI 기반으로 2차 창작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메타버스까지 가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3주 전부터 이제 비욘드 NFT를 선언하면서 좀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1년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스타트업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또 너무 없기 때문에 Q&A가 있으면은 일단은 식사를 진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